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위협적인 암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여성에게 위협적인 암은 어떤 암이 있을까?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1위 유방암, 2위 갑상선암, 7위가 자궁암, 10위가 난소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장암이나 폐암, 그리고 위암이나 간암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생식기암이 너무나 중요하다, 갑상선암이 너무나 중요하다입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암 진단비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암을 기준으로 유사암과 고해감, 그리고 소해감,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여성 색식기암이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소외감에서 보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설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암보험 상품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특정 소외감 및 유사암 제외입니다. 유사암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상품이 일반암의 20%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외감 제외라는 보장은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일반암에서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암보험을 선택할 때 일반암 항목에서 소외감 제외라는 항목이 별도로 없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일반암 진단비를 가입하게 되면 유사암을 제외하고 소외감에 해당하는 생식기암, 그리고 고해감에 해당하는 모든 암을 일반암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상선암을 보장해주는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더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를 체증형 특약으로 준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가입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럼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일반암은 5천만 원을 가입을 해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체증형 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1,000만 원의 보장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체증형을 일반형과 값어치를 비교를 해보면 체증형 특약보험료가 월 3,770원인데 이걸 20년간 납입하면 약 90만 원 정도 납입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형 특약보험료는 월 2,800원이고 20년간 납입하면 약 67만 원입니다. 그럼 총 보험료 기준으로 23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건데 보장 금액은 1,000만 원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물론 체증형 유사암 진단비가 모든 상품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입하는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체증형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꿀팁을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갑상선암 같은 유사암이 걸리면 보험료를 면제해준대. 네, 유사암 납입 면제 조건인데요. 지금 4번 항목에 보시면 유사암 발병 시 보험료를 면제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10월에 금감원 권고사항으로 유사암 납입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왜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입니다.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험을 설계할 때 별도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구성하는 특약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1년 뒤에 유사암에 해당하는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19년, 그러니까 228개월의 가입 금액 약 6만 5천 원을 매월로 계산해서 총 1,4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암 진단 시에 이렇게 보험료 지원되는 특약이 겨우 300원, 400원 밖에 안 하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상품 중에서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항 중에서 갑상선암 수술 시 납입 면제를 해주는 조건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갑상선암이 발병이 되면 유일한 치료법이 수술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갑상선암 납입 면제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암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는 암보험의 또 다른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3대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암, 뇌,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위에서 암은 충분히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질환 이러면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고 또 예전에는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이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약관상 분류되는 질병 코드를 보면 두 질병을 합쳐도 발병률이 약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뇌출혈은 발병률이 10%도 채 안 되는데요.
이를 온전하게 100% 보장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진단비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 관련 보장은 뇌혈관 진단비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심장질환 진단비도 아마 급성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발병률이 고작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특약으로 심장의 대비책을 마련해 두냐? 바로 허혈성 진단비라는 항목으로 심장질환의 보장을 구성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질병 코드 I20에 해당하는 협심증이라는 질병이 심장 단일 질병으로는 약 38%의 발병률로 가장 높기 때문에 예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그리고 보험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허혈성 진단비까지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진단비를 합쳐도 100% 보장이 안 되는데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심혈관 진단비라는 항목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부르기 쉽게 이건 심혈관 진단비라고 부르는데 이건 회사마다 특약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이름이 다른 만큼 보장되는 범위도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전체 케어가 다 되면 좋겠지만 중점적으로 빈맥이나 심방세동, 기타 부정맥, 심부전 이 4가지 항목들이 보장이 되는지 따져보시고 내가 심장질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심혈관 진단비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술비를 가입을 할까, 가입하지 말까 이 부분인데요. 특히나 실비보험이 있는데 실비보험에서 수술비 보장이 가능하다는데 굳이 가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입하는 실비보험은 시기마다 보장이 조금씩 다르죠. 시기마다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내가 지출해야 되는 병원비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하반기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죠. 현재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자부담이 20%인데 5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입원은 동일하게 20%인데 통원은 건보료율로 변경이 됩니다. 건보료율이 최대 90%니까 내 병원비가 70% 정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면 입원을 하니까 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수술법의 등장, 통원수술센터의 확산으로 개복수술을 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입원이 낮아졌다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는 대표적인 수술비가 1에서 5종 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가 있을 텐데 보상 방법에 있어서 1에서 5종 수술비는 약관에 명시된 수술 분류표를 기반으로 해서 수술의 방법 그러니까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게 바로 1에서 5종 수술비이고 반면에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병 분류표를 기반으로 해서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세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머리 복잡하실까봐 요점을 정리하면 수술비는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1차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니까 보완제 역할로 하나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그 보완제로 1에서 5종 수술비를 선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성암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럼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현재 시점에 여성분들에게 딱 맞는 100점짜리 추천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플랜입니다. 주요 보장을 보시면 암진단비 5천만원, 최진형 유사암 1,000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과 함께 심혈관 진단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질병 상해 수술비를 구성했고 보험료는 월 7만 1,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비슷한 보장으로 제가 다른 보험사와 비교를 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플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A사의 플랜의 장단점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요즘 말로 조합 설계는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수술비에 대한 보험료가 높고 타사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낮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수술비에서 요실금이나 제왕절개, 치질 이런 게 수술 보장이 안 되고 질병 1회당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럼 조합 설계를 하는 게 좋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사 단독으로 가입했을 경우와 A사 B사를 조합했을 경우입니다. 좋아지는 부분을 보면 심혈관 보장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을 할 수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5종 수술비 안에서 요실금이나 체질, 제왕절개 수술이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개정이 되면서 연계 조건 때문에 3종과 5종 금액이 낮게 구성이 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큰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에서 5종이면 암 수술이나 스텐트 삽입 수술, 혈관 질환 수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데 이 금액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수술비 전체적인 보험료가 약 2, 3천 원 정도는 낮아지지만 혈관 진단비의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체 보험료가 약 8,000원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중요하신 분들은 A사, B사 조합을 가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가성비로만 보험을 가입하겠다 그러면 A사 한 가지 상품을 가입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A사 한 가지 상품을 가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사와 C사의 조합인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지급이 되고 당연히 요실금, 제왕절개, 치질 이런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심혈관 진단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정맥트약도 별도로 보장이 구성이 가능하면서 보장 금액도 1,500만 원이니까 보장 내용만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플랜이 맞습니다. 그리고 꼭 혈관 진단비를 함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수술비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A사의 심장질환 보장 금액이 낮고 보장 범위가 좁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 한 번에 완벽하게 가입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본다면 해당 상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높습니다. 단일 플랜과 비교를 해보면 약 18,000원 정도 차이인데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심장질환이나 수술비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금액은 투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추천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가성비 중심으로 보험을 꾸리겠다면 A사, 그리고 진단비와 수술비의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A사, B사 조합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보험을 준비하다 보면 신체 부위별로 각각 지급이 된다, 전이암도 보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네, 통합암 진단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총 1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당연히 폐암이나 대장암도 보장이 각각 이뤄지겠지만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기타 생식기암이 각각 5천만 원씩 보장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전이암도 같이 보장이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해당 플랜을 가입한 여성분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암진단비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에 자궁으로 전이암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5천만 원을 받겠죠. 총 13가지 그룹이니까 최대치 6억 5천만 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A사 플랜 또는 조합 플랜에서는 최초 발병된 유방암 진단이 되면 5천만 원이 지급되고 암 진단비 보장은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럼 보장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B사의 조합 플랜과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 3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여성분들에게 생식기암은 굉장히 중요하죠. 발병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갑상선암도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알려드린 D사 같은 플랜은 주요 생식기암을 각각 보장을 하면서 전이까지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면제가 되고, 그리고 만약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게 된다면 1년치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한 달에 약 3만 원의 보험료 차이는 오히려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싶지 않아,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속 있게 가입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A사 단일 플랜이나 아니면 지금 보여드리는 A사 B사 조합, 아니다, 보험료 차이보다 보장 그리고 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그럼 D사의 상품, 이렇게 두 가지 플랜 중에 한 가지로 여성암보험을 선택하시면 현재 시점에 100점짜리 보험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바로가기 링크가 있고요. 친구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